그러면 지금부터 공수처 이 조사 내용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현재 변호인과 그리고 이 공수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바로 오늘 조사, 내일 조사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한다면 과연 어디에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는 거냐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최인정 기자, 일단 조사는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1시쯤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시간 반 정도 이제 진행이 돼서 오후 1시 반쯤에 조사가 종료됐다고 밝혔고요. 앞선 조사에서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 검사가 직접 진행을 했는데 2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추가 조사에서는 이대환 부장 검사가 조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에 점심 도시락을 제공을 했다고 지금 밝혔고요. 하지만 이제 윤 대통령의 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라는 입장을 공수처가 전했습니다. 점심으로는 도시락이 제공이 됐다. 네, 그리고 2시 40분부터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이제 2시 반쯤 브리핑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공수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윤 대통령의 거절로 조사 내용에 대한 영상 녹화를 진행 안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인데 경호처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전했고 공수처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 이 서부지법에 발부할 뜻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진술 거부권, 박승배 변호사님, 어떨 때 이 조사를 받는 피조사자 입장에서 진술 거부를 하고 이게 다른 뭐 재판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칩니까? 어떻습니까? 진술 거부권 행사는 피의자 고유의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통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수사기관이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입장에 서 있을 때 관련 진술을 하지 않게 되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난관에 빠지게 됩니다. 다만 불리한 경우는 관련 혐의가 명백한데 수사 단계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 향후 재판 단계에서 법원이 그 태도를 매우 불량하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사건에서는 10시 30분경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 행사는 기정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공수처 검사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여 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 즉 질문지상 모든 질문은 다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윤 대통령이 답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질문을 다 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으로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다라는 식으로 모두 다 나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송부받으면서 질문 사항은 상당히 충실하게 준비해 놓은 공수처, 나름대로 해야 할 피의자 신문은 모두 다 진행하고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기재해 둔 상태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10시 30분경에 체포영장이 집행되었고 이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하는데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면 실무상으로는 48시간을 딱 맞추지 않습니다. 적어도 36시간 이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만큼 늦어도 내일 오후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은 보통 그렇죠. 48시간 뭐 몇 시간 안 남겨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일 오후쯤 되면은 영장 청구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려질 것이다. 네. 진술을 거부하면 그만큼 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빨라질 수 있나요? 왜냐하면 답변을 안 하니까 더 이상 뭐 거기다가 적을 내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된 상황이므로 오늘 어느 정도 피의자 신문을 마친 이후에 모든 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 서울구치소에 구금한 상태에서 내일 다시 피의자 신문을 재차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진술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한다면 굳이 서울구치소 구금 이후에 또 다른 피의자 신문을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오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청구 시점 자체는 내일 늦은 오후로 어느 정도 시점 자체는 고정돼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상 서울구치소에 구금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까? 이 서울구치소 구금이라는 것 자체도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 구금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하. 체포영장을 발부할 때 이 체포영장에 영장 전담 판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할 장소뿐만 아니라 체포 장소 외에도 체포 이후에 인치할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해 둡니다. 아마 이 사건에서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서울구치소를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이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돼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그 효력에 기해서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게 됩니다. 통상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집행 이후에 온전히 그 모든 조사를 한 번에 다 마치지 못하다 보니 일부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구금해 두었다가 다시 일부 조사를 이어가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내일 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만 만약 내일 조사를 예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더더욱 오늘 안에 공수처는 모든 질문을 다 소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이 상황을 오늘 지지자들 찬반 집회도 있었습니다만 체포영장, 체포돼 가는 것조차 막겠다는 이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어찌됐든 현직 대통령인데 서울구치소에서 구금이 돼 있다? 이거는 또 다른 또 충격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들이 있었지만 전직 대통령은 사상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졌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마지막 메시지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어떻게 보면은 이 수사권이 없는, 그러니까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영장 신청을 했고, 그리고 일종의 좀 변칙적으로 서부지방법원에서 해서 그것이 발부가 됐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법으로 이 수사가 시작이 됐고,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 그리고 저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불법으로 영장이 발부가 됐고. 이거 영장을 집행하는 것도 불법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결국은 현직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구금이 돼서 뭐 24시간, 48시간 동안 있다. 물론 다 거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 대기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비정상적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지층 입장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거 전부 다 불법 수사라고 보고 불법 소환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진술 거부권을 진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라도 재판이 진행이 되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은 과연 이 영장 발부나 집행이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여기 그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들은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또 새로운 숙제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예를 들어서 구속영장이라면 적어도 구속적부심을 거치지 않습니까? 네. 영장 실질심사라는 걸 해요. 판사 입장에서 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뭐 대통령이 증거인멸, 도주 우려는 적어도 없을 테니까 증거인멸 또는 뭐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된다라고 해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를 할 겁니다. 근데 구속의 단계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그냥 체포 이거거든요. 네.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가 됐는데 그래서 서울구치소에서 유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이거 저거 뭐 구속 단계도 아니고 지금 체포가 돼서 어쨌든 조사를 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면은 그 전에 또 다른 대안들이 제시가 됐었습니다. 그 정진석 그 비서실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3의 장소라든가. 제3의 장소라든가 또는 그 방문조사, 예. 그 용산의 방문조사도 있었고 심지어 서면조사는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서면조사 방식도 있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또 변호인단 쪽에서도 차라리 그러면은 그냥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 그렇죠. 이야기도 있었고 서울중앙지법에. 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라 그 헌법재판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고 또 아니면은 기소를 하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정무적인 그 판단을 하는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그 법률적 판단을 하는 대리인단이 제안을 했지만 그걸 전부 다 이 묵살을 한 게 공수처예요. 공수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 일단 그 강제 집행을 하지 않으면은 오늘 중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메시지까지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공수처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지층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뭔가 하나의 길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쭉 가는 것 아닌가 그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예.